1982년 3월 8일 대전에서 정향 선생님, 2월 19일자 3월 2일자로 붙이신 하서와 석봉천자, 교묵가로 보내신 비문척 촌도, 그리고 선현 인영첩 모두 잘 받았습니다. 갈무는 며칠 전에 끝마쳐서 교묵가에 우송을 부탁드렸습니다. 곧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한글은 몇 군데 고쳐 썼습니다. 해서는 역시 정설화 할 만큼 자획의 균제가 쉽지 않음을 절감하였습니다. 벌써 3주째 매주 금요일에 서예 선생님이 오셔서 지도해 주십니다. 지도해 주시는 정향 조병호 선생님은 김완당, 김소당, 현백당, 우화 민형식을 잇는 서도의 정통에 계신 분으로 위창 선생의 제자이기도 하신 분이라 합니다. 제1회 선정과 홍화전 이후 줄곧 초야에 계시다가 작년 11월에 아버님께서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미도파 화랑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가지신 분입니다. 철저한 중봉과 현환, 현비, 신운, 완운의 엄정한 필법에서 새삼 깨닫는 바가 여간 크지 않습니다. 칠순의 고령에도 정정한 기력하며 꿈이 먹고 겸허한 인품이 글씨보다 돋보입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지도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의 진수에 접한 깨우침이 기묘한 것이고 보면 기일의 장단은 다음의 일이라 생각됩니다. 날씨 풀리면 어머님께서도 어디 힘들지 않은 나들이를 가끔 하시는 편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만 각필합니다. 1982년 4월 30일 대전에서 따순 등불로 켜지는 어머님의 사랑. 불타니를 맞아 이곳의 불신도들이 강단에 닿을 것이라며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등에 글씨와 연꽃을 넣으면서 서산한 강당에 이곳의 수인들이 이 등과 함께 어떠한 축은을 매달 것인가를 상상하다가 문득 올해도 저를 찾아 등을 다실 어머님을 생각합니다. 행역숙 야무매 상신친제 유래무기 삼가고 보살펴서 버림받지 말고 돌아오라 하는 시경의 첫 고장을 암송해 봅니다. 상고의 어머니로부터 오늘의 어머니의 가슴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하고 가없는 자모의 사랑이 엽서를 적고 있는 저의 가슴에도 따순 등불로 켜집니다. 돌과 돌이 부딪혀 불꽃이 튀듯이 나라는 생각은 나와 처지가 부딪혔을 때 공중에 떠오르는 생각이요. 한 점 불티에 지나지 않는 것, 그 불꽃이 어찌 돌의 것이겠는가, 어찌 돌 속에 불이 들었다 하겠는가 하고 시따르다는 가르침이다. 나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에 억눌려 무척 작아졌을 때 일어나는 불티 같은 순간의 생각이며 물에 이는 거품과 같은 것, 찰나이며 허공인 나를 버림으로써 대신 무한히 큰 나를 얻고 더 큰 고통을 껴안음으로써 작은 아픔들을 벗는 진지와 해탈은 불꽃을 돌에 돌려주고 거품을 물에 돌려주고 빈비사라 왕의 마음을 백성들의 불행에 돌려주는 시다르타의 뜻과 한 뿌리의 열매입니다. 작은 고통들의 고달파는 저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옥속에 넣고 가슴 저며 하시던 어머님이 어느덧 아들과 함께 옥살이하는 아들의 친구들을 마음 아파하시고 이제는 우리 시대의 모든 불행과 사람들을 똑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큰 사랑을 가지신 더 큰 어머님으로서 성장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이승에 살기에는 너무나 자비로웠던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내일이 초파일, 또 며칠 후면 어버이날입니다. 아버님 무리하시지 않도록 어머님께서 책이랑 다른 일들을 좀 막으시기 바랍니다. 1982년 5월 25일 대전에서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듯 5월 11일자 하서 진작 받고도 이제서야 피를 들었습니다. 그간 어머님께서도 강령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의 저희들도 몸성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던 더위도 윤 4월을 비켜 잠시 뒤물림을 했는지 조석으로 접하는 바람에는 상금도 초봄의 따스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아무 일 하나도 봄은 오고 풀잎은 저절로 자란다는 선성의 유유자적한 달관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만치 뜨거운 염천 아래 많은 사람들이 수고로운 일터를 두고도 창백한 손으로 한갓 헛되이 방 안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징역의 소치라 하더라도 결국 거대한 소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새의 울음소리가 그 이전의 정적 없이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 범상이 넘길 수 없는 소외의 시절을 오거서의 지식이나 이미 문제에서 화제의 차원으로 떨어진 철러전 경험들의 취집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쌓아안고 훌쩍 뛰어넘는 이른바 전인적 체득과 양묵에 마음 바치고 싶습니다. 팽이가 가장 꼿꼿이 선 때를 일컬어 졸고 있다고 하며 시냇물이 담을 이루어 멎을 때 문득 소리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선한 것을 향하여 부단히 마음을 열어두는 내성과 공감의 고요함인 동시에 자기 개조의 숨가쁜 쟁투의 역동을 속 깊이 담고 있음이라 생각됩니다. 알프스에서 바람을, 성하의 실록을, 그리고 바다에서 일악 높은 파도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 하나 거스르지 않는 합자연의 순리라 믿습니다. 1982년 6월 5일 대전에서 환동 5월 24일 및 5월 30일자 하서와 함께 서전로, 옥당지, 평농집 모두 잘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자상하진 옥바라지에 비해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제 자신이 새삼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이 때로는 다음의 정진을 위한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것으로 자위하려 합니다. 여의치 못한 환경에서 글씨 쓰는 저희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차마 발길을 끊지 못하게 하는지 정양 선생님께서는 신도한 그 먼 길을 마다 않으시고 벌써 넉 달째 와주십니다. 정양 선생님의 행초수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글씨가 무르익으면 어린아이의 서투른 글씨로 환동한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아무렇게나 쓴 것 같이 서투르고 어수룩하여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잠시 당황케 합니다. 그러나 이윽고 바라보면 피갈 회옥, 장교 어졸, 일견 어수룩한 듯 하면서도 그 속에 범상치 않은 기교와 법도 그리고 엄정한 중봉이 뼈대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멋이나 미에 대한 통념을 시원하게 벗어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범함이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쓴 글씨라도 큼직하게 느껴지는 넉넉함이라든가 조금도 태를 부리지 않고 여한 자기도 비치지 않는 담백한 풍은 쉬이 흉내낼 수 없는 경지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이 차서 자연이 넘듯 더디게 이루어지는 천연함이며 속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겨우 뺨에 빛이 내비치는 실과 같아서 오랜 풍상을 겪은 입기 낀 세월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유언함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글씨로서 배워서 될 일이 아니라 사물과 인생에 대한 견해 자체가 담담하고 완숙한 관조의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글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며 도의 가지에 열리는 수학이 아니라 도의 뿌리에 스미는 걸음 같은 것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난 감정에 부대끼고 집념의 엉어리를 사귀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정양 선생님의 어수룩한 행초서가 깨우쳐 준 것은 분명 서도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1982년 7월 5일 대전에서 메마른 땅, 찌는 더위. 만약 한강에 싱싱하고 정갈한 생수가 가득히 흐르고 있다면 한강변을 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다만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이 가뭄을 훨씬 수월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5척의 커다란 화분에 담긴 형상인 교도소의 흙은 수많은 발밑에서 이제는 고운 고물이 되어 신발을 덮고 이따금 바람을 타고 먼지가 되어 피어오릅니다. 메마른 땅, 찌는 더위, 그리고 각박한 인정을 적셔줄 굵직한 빗줄기가 몹시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더위 피하기 겸해서 18사례학을 읽고 있습니다. 언언과 인정, 성패와 무상, 갈등과 곡직이 파란만장한 춘추 전국의 인간사를 읽고 있으면 어지러운 세상에 생강 씹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송공자의 모습도 보이고 천도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던 사마천의 장탄식도 들려옵니다. 지나간 옛 사실에서 넘칠 듯한 현재적 의미를 읽을 때에는
과연 역사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살아있는 대화이며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졌다는 잠실 아파트의 여름이 어머님께 혹독한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뭄과 더위 속에서도 항상 정신의 서늘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2년 8월 15일 대전에서 끝동네 사람들. 근년에 없던 혹서 때문에 어머님께서도 올여름이 무척 어려우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엊그제부터는 연일 비가 내리고 바람도 시원하여 더위에 지친 이 끝동네 사람들도 태풍의 여덕으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고 더위도 한풀 꺾이고 나면 겨울이 오기 전까지의 짧은 가을이 여름 동안 부대끼고 지친 우리의 땀 투성이가 된 정신을 이 청량한 가을 하늘처럼 정갈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삼복더위 속에서 책을 출간하시느라고 아버님께서 혹시나 건강에 무리하지 않으시는지 걱정됩니다. 임진년 항일의 역사가 일제시대와 해방 전후 그리고 오늘의 현대사에 어떠한 투영과 각인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이른바 모든 역사 연구의 결론, 즉 현대적 의의를 어떠한 맥락에서 마무리하셨는지에 대하여 궁금함이 없지 않습니다만 오랫동안 작품을 수집하시고 정리해 오신 아버님의 한결같으신 연학이 한 권의 책으로 연걸어 가을의 열매로 결실된다는 것은 옥중에서 초고 한번 읽지 못한 제게도 여간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이 말복입니다. 잔스에 유의하셔서 어머님, 아버님 내내 건강하시길 빕니다. 1982년 10월 28일 대전에서 아버님의 저서 사명당 실기를 읽고 10월 21일자 하서와 책 잘 받았습니다. 아직 완독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한자 한자에 배어있는 아버님의 생각과 수택을 읽어가노라면 어느덧 아버님과 한 이불 속에 누운 듯 아버님을 무척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옛것을 온하고 그 위에 다시 새 것을 더한 아버님의 문체는 그 내용과 혼연한 덩어리를 이루어 쉽고 여실한 이해를 돕기까지 합니다. 인쇄에 넘기기 전에 제가 한번 원고를 읽었으면 덜어 고칠 것도 있으려니 하였던 생각이 무척 외람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관적 견해가 억제되고 사료 중심의 객관적 시각이 시종 견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가 지나치게 배제됨으로써 장절의 결어 부분이 다소 산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의 선택적 제시로서 그것을 대신하는 완곡한 배려는 훨씬 설득력 있는 주장임을 알겠습니다. 시대순에 따른 종적 접근을 경으로 삼고 사상, 인간, 시문, 교우 등 광범한 횡적 분석을 위로 삼아 엮어나가는 전개구조는 한 개인의 연구를 통하여 그 시대와 사회를 투영하는 매우 효과적인 구상이라 생각됩니다. 임진난의 상고에 특별한 역점을 두심으로써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강하게 조명하고자 하신 아버님의 의도적 노력은 대개의 역사 연구가 빠지기 쉬운 현실 도피, 곧 과거 속으로의 도피를 튼튼히 막아주고 있습니다. 수집, 정리하신 방대한 자료와 주석은 저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전문적인 것이어서 무엇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자료의 평가에 있어서 아버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자로서 남은 기록의 한계와 기록의 담당 계층 여하에 따른 자료의 자의성은 특히 주목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수많은 식규의 번역에서는 물론이며 달아나는 적을 쫓아 남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러야 하는 사명대사 등의 쉽게 풀어쓴 절목문에서도 아버님의 풍부한 시정이 은근히 숨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 읽다 말고 문득문득 책의 무게를 가늠해보며 아버님의 수고를 상상해봅니다. 부단히 발전하고 계시는 아버님의 삶의 자세는 걸핏 징역을 핑계 삼는 저희들의 게으름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책 표지에 눈길이 가면 거기 금박을 입고 올라있는 저희 글씨가 아무 공로 없이 그 자리에 앉은 자의 송구스러움 같은 것을 안겨줍니다. 끝으로 저는 아버님의 저서 어딘가에 서며 있을 어머님의 내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 몰두하신 아버님의 곁에서 혼자 두량하셔야 했던 그 긴 고독에 대해서도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1982년 12월 23일 대전에서 떠남과 기다림. 함께 진역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 처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가 하면 상당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짧지 않은 연호를 옥바라지 해가며 기다리는 처도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 떠나가 버리는 처를 악처라하고 기다리는 처를 열려라하며 OX 문제의 해답을 적듯 쉽게 단정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살이의 순탄치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곳 벽촌 사람들은 기다리는 처를 칭찬하긴 해도 떠나가는 처를 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떠남과 기다림이 결국은 당자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탓하기에 앞서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의 사연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가에 남아있는 사람, 친정에 돌아가 얹혀 사는 사람, 의지가지 없어 술집에라도 나가 벌어야 하는 사람, 그 처지의 딱함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마음마저 부지할 수 없을 정도의 혹독한 처지에 놓인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 처지가 먼저이고 그 마음이 나중이고 보면 마음은 크게는 그 처지에 따라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징역간 남편에 대한 신뢰와 향념의 정도에도 그 마음이 좌우됨을 봅니다. 이 신뢰와 향념은 비록 죄지은 사람이기는 하나 그 사람됨에 대한 아내 나름의 평가이며 삶을, 더욱이 힘든 삶을 마주 들어봄으로써만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이해이며 인간학입니다. 떠나가는 처를 쉬이 탓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처럼 그 아내의 처지와 그 남편의 사람됨을 빼고 나면 그 아내가 책임져야 할 마음이란 기실 얼마 되지 않는 한 줌의 인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정이란 것도 사람의 도리이고 보면 함부로 업수히 보아 넘길 것이 아니면 물론입니다. 그러기에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린 처를 일단은 자책과 함께 이해는 하면서도 그 매정함을 사귀지 못해 오래오래 서운해하는가 봅니다. 처의 경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음에 비하여 어머니의 경우는 태산부동 변함이 없습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모정은 더욱 간절하여 세상의 이목도 법의 단죄도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개가해간 어머니의 경우도 새남편 알게 모르게 접견와서 자식을 탓하기 앞서 먼저 당신을 탓하며 옷고름을 적시는 일도 들어 있습니다. 처와 어머니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여자의 두 얼굴이지만 처는 바로 이 점에서 아직도 어머니의 어린 모습입니다. 모야 천지,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입니다. 불안한 처 대신 제게 태산 같은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은 평소에는 잊고 있는 마음 든든한 행복입니다. 겨울밤에 잠깐 잠이 깰 때에도 등불처럼 켜져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흡사 어릴 때 어머님의 곁에서 재봉틀 소리에 잠든 듯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지금은 어머님께서도 연로하시어 재봉틀 앞에 앉으실 일도 없으시고 저도 또한 어머님을 멀리 떠나 그 맑은 재봉틀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만 저는 가끔 수돗물 소리나 호남선 밤차 소리에 문득문득 어머님의 그 재봉틀 소리를 깨닫곤 합니다. 한 해가 저무는 세미점이면 더욱 심상해하시는 어머님께 오늘은 고담 하나 들려드리며 세모의 인사에 대신하려 합니다. 옛날 어느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끼니 때마다 눈썹 가지런히 재미하여 밥상 올리는 며느리가 하도 예뻐서 어느 날 그만 망령되이 쪽하고 며느리의 젖을 빨고 말았답니다. 혼비백산 버선발로 뛰쳐나온 며느리가 제 서방에게 이 병고를 울음 반 말 반으로 토설 하였습니다. 분기탱천한 서방이 사랑문을 열어젖히고 아버지께 삿대질로 호통인즉 남의 마누라 젖을 빨다니 이 무슨 망령이십니까? 아버지 왈, 너는 내 마누라 젖을 안 빨았단 말이냐? 되레 호통이었답니다. 1983년 1월 21일 대전에서 징역의 격리. 죽기 전에 한번 오시겠다던 하스가 있은 지 오래여서 혹시 어머님께서 편찮으신가 염려되던 차 개수시 편지 아버님 하스 잇따라 닿아서 마음 놓입니다. 어제 그제는 띄엄띄엄 눈발 흩날리고 오늘은 또 대한 땜하느라 제법 쌀쌀한 편이지만 금년은 대소한 다 지나도록 큰 추위 한번 없는 셈입니다.
겨울을 아직 반도 더 남겨놓아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심동을 수월히 지내고 있습니다. 사명당 실기에 대한 학계와 종단의 평이 좋다는 소식은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저도 마음 흐뭇한 일입니다. 이곳에 함께 계신 분들도 사명당 연구에 관한 한 결정판이라 함에 이견이 없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두루망라하시고 시종 사실의 근거를 둔 냉정한 필법은 역사 스스로의 한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환풍호우하는 사명대사의 도술이 사라져버리자 조금은 서운한 눈치입니다. 사명당에 얽힌 갖가지 도술과 일화들은 한 시대의 폭판을 사심없이 앞장서간 위인에게 민중들이 바치는 애정의 헌사라는 점에서 도리어 민중적 진실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 독감들에서 가비의 일글거리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갈근탕을 소개한 글을 읽었습니다. 갈근탕은 갈근 너푼에 마황, 계피, 작약, 감초, 대추 각 2푼, 그리고 건강 한 푼으로 첩을 짓는 한방인데 주독을 가시고 열을 삭히는 약으로 널리 사용되어 오는 민간 전례의 처방이라고 합니다. 순전히 풀뿌리와 열매와 나무 껍질로 된 천년 생약이라 글로 읽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광고 홍수와 더불어 쏟아져 나온 수많은 합성약품으로 핥히어진 심신에 상쾌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두꺼운 약 탄관에 담아 볕바른 마루 끝에서 이윽고 달인 다음 삼배 약 수군에 쏟아 사기 대접에 알뜰히 짜내어 약 손가락으로 재어보고 흥김 불어가며 마시는 풍경은 어머님의 옛 모습과 함께 생각만 해도 마음 훈훈이 풀리는 전경입니다.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열려춘 향수 절가 주역보는 마치 흥김이 이는 탕약 같습니다. 외국의 구문과 표현으로 이도저도 아닌 국적불명의 문장이 되어버린 오늘의 글을 합성약품에 비긴다면 옛되고 무구한 우리 고유의 글의 본래의 잣대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 전주 목판의 수절가는 그 훈훈하기가 바로 갈근탕의 격조입니다. 광고와 외래의 범람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직력의 격리는 떼국 씻어내고 우리글 본디의 광택을 되찾는데도 마침 다행한 장소이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겨울 추위에 어머님, 아버님 보중하시기 바랍니다. 1983년 3월 16일 대전에서 꿈에 뵈는 어머님. 3월 중순인데도 뒤늦게야 햇살 맞은 바람에다 엊그제 저녁은 진눈깨비 섞인 비까지 흩뿌렸습니다. 올 봄도 계절을 정직하게 사는 꽃들이 너추위에 뜨는 해가 되리나 봅니다. 세전에 아버님 혼자 오셨을 때 아버님께서 날씨 탓으로 돌리셨지만 저는 어머님이 몸져 누우신 줄 짐작하였습니다. 접견 마치고 혼자 소문을 나가시는 아버님을 이윽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과 함께 걸으실 때도 언제나 내대걸음 앞서가시지만 그날은 아버님의 내대걸음 뒤에도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설마칠에 잦은 감기 몸살이겠거니 하고 우정 염려를 외면해 왔습니다만 막상 형님 편에 그것이 매우 위중한 것임을 알고부터는 연일 꿈에 어머님을 봅니다. 꿈에 뵈는 어머님은 늘 곱고 젊은 어머님인데 오늘 새벽 잠 깨어 새삼스레 어머님 연세를 꼽아보니 76. 극 노인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력 들어오고 난 최근의 10수년이 어머님의 심신을 얼마나 깊게 활키어 놓은 것인지도 모르고 제 나이를 27인 줄 알듯이 어머님도 매양 그전처럼만 여기온 저의 미혹함이 따가운 매가 되어 종아리를 칩니다. 인제 죽어도 나이는 아까울 게 없다 하시며 입 다물어 버리신 그 뒷말씀이 기실 저로 하여금 가슴에 엉어리진 한임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제게도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엉어리가 되어 쌓입니다. 언젠가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이 엉어리진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픔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아픔을 속에 담고 있으며 그것은 어머님의 그것과 어떻게 상통되는가? 냇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자신의 아픔을 통하여 모든 어머니들의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숱한 아픔들을 만날 수는 없는가? 그리하여 한 아들의 어머니라는 모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아픔에서 삶의 진실과
역사성을 깨달을 수는 없는가? 접견은 짧고 엽서는 좁아 언제나 다음을 기약할 뿐인 미진함은 저를 몹시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어머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달관하고 계실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깊이 저를 꿰뚫어보고 계심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 막여부, 자식을 아는 데는 부모를 덮을 사람이 없다는 옛말처럼 어머님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고 또 저희 친구들을 숱하게 아실 뿐 아니라 빠짐없이 공판정에 나오셔서 어느덧 어머님의 생각의 품 바깥으로 걸어 나와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려던 그때의 모습을 회상하면 아마 어머님의 모정은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품이 넓고 그 위에 아들에 대한 튼튼한 신뢰로 가득 찬 것이라 믿습니다. 기다림은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하고 더 먼 것을 보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을 갖게 합니다. 어머님께도 기다림이 집념이 되어 어머님의 정신과 건강을 강하게 지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던 겨울도 가고 창밖에는 갇힌 사람들에게는 잔인하리만큼 화사한 봄볕이 땅속의 풀삭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1983년 5월 8일 대전에서 어버이날에 촌초 같은 마음으로 삼촌의 햇살을 바라보고 있으면 땅속의 나무의 벽돌의 지붕의 전봇대에 눈 닿는 곳마다 일제히 아우성치며 일어나는 5월의 약동이 번쩍이는 듯 합니다. 이 5월의 빛과 싱싱함이 어머님의 심신에 담뿍 서미어 환우가 말끔히 쾌차하시길 빕니다. 그래서 오는 초파일에는 현등도 하시고 대전에도 나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전필제 김종직에 관한 사료를 정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진경이 월등하시어 머지않아 또 한 권의 저서가 빛을 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꼭 아버님의 저술에 붙이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는 영남 지방의 유학적 사변보다는 호남의 민요에 담긴 생활 정서가 우리의 전통에 있어서 훨씬 더 크고 원천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김유신의 공성보다는 계백의 비장함이, 시조나 별곡체의 고화함보다는 남도의 판소래와 육자백의 민중적 채취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제 땅의 끈질긴 저항이 오늘의 역사 인식에 있어서 각별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광견으로는 전필제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그의 문화인 김일손, 김굉필, 정여창 등의 살인파에까지 연장하여 훈구 세력에 대한 그들의 비판적 성격을 선명히 하는 편이 오히려 전필제의 사적 이의를 보다 온당하게 규명하는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역사 현상은 그것이 개인이든 사건이든 하나의 단절된 객체로 한정할 수 없으며 그것에 선행하는 계기들로부터 그것의 발전, 변용의 가능한 방향에 긍하는 총합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파악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과거란 완성되고 끝마쳐진 어떤 불변의 것이 아니며 반대로 역사인식은 언제나 현재의 갈등과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투영된 현재이며 그런 의미에서 계속 새롭게 씌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본다 성일의 평론집을 읽었습니다. 연전에도 같은 저자의 극한의 민족을 읽고 에스키모, 뉴기니, 메두원의 생활 깊숙이 들어가서 철저한 르포 정신으로 파헤친 미개와 문명에 대한 그의 뛰어난 통찰에 적지 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글은 일본 사회가 갖는 한계와 자유로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가 견지하고 있는 사물을 보는 관점의 일관됨은 쉽지 않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떠한 종류의 매스컴이나 미니컴이든 그것은 어떤 층을 대표하는 기관지인 법이며 문제는 그것이 기관지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표하는가에 있다는 그의 간결하고 정확한 사회인식이라든가 어느 사회의 진상을 직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사회의 밑바닥 인생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라는 소박한 민중의식은 뛰어난 것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성한 잎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각하고 있는 관점의 여하에 따라 그 높이가 결정되기 마련인가 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관점들의 전이, 복합, 환산에 의한 원근법도 필요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어느 경우이든 인식의 입장,
피구속성을 승인한 연후의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평안과 강건하심을 빕니다. 1983년 9월 21일 대전에서 부모님 전상서 독다산 유감 아버님께 유배지의 정다산을 쓴 글을 읽었습니다. 2조를 통틀어 대부분의 유배자들이 배수에서 망경대나 연북정 따위를 지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연모를 표시했음에 비하여 다산은 그런 정자를 짓지도 않았거니와 조정이 다시 자기를 불러줄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해배만을 기다리는 삶의 피동성과 그 피동성이 결과하는 무서운 노쇠를 일찍부터 경계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농민의 참담한 현실을 자신의 삶으로 안아들이는 애정과 능동성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조의 묵은 사변에 신신한 목민의 실학을 짐을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다산의 이러한 애정과 의미는 1800년 그가 39세로 유배되던 때부터 1818년 57세의 고령으로 해배될 때까지의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시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으며 마침내 목민심서 등 500권의 저수를 비롯하여 실학의 근간을 이룬 사색의 온축을 이룩하였습니다. 물론 다산학과 실학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와 편향이 없지 않음이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2조 후기 봉건적 지배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농민들이 그 거칠고 적나라한 저항의 모습을 역사의 무대에 드러내는 이른바 민강의 시대에 봉건질서의 청산이 아닌 그것의 보정, 계량이라는 구궤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목민심서의 목자에 담긴 관학적 인상과 심자에서 풍기는 그 관념성 역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산 개인의 한계로서가 아니라 다산이 살던 그 시대 자체의 역사적 미숙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나아가 벼슬 자리에 오르면 왕권주의자가 되고 물러나 강호에 처하면 자연주의자가 되기 일수인 모든 봉건지성의 신여성과 기회주의를 둘 다 시원히 벗어던지고 갖가지의 숙탈 장치 밑에서 허덕이는 농민의 현실 속에 내려선 다산의 생애와 사상은 분명 새 세기의 새로운 양식의 지성에 대한 값진 전범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산 선생의 유배 생활을 아득히 더듬어 보면서 실로 부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가 거닐었던 고성함, 백년사, 구강포의 산천이며 500여 권의 저수를 낳은 삼방과 서재, 그리고 많은 직위와 제자들의 우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산 선생의 유배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만 못한 저의 징역 현실을 탓하려 함이 아니며 더구나 저의 무위를 두어하려 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먼저 무엇을 겪는다는 것이며 겪는다는 것은 어차피 온몸으로 떠받는 것이고 보면 적성이 없다 하여 적절한 체험 그 자체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정작 부러워하는 것은 객관적인 처지의 순력이 아닙니다. 생사, 별리 등 갖가지 인간적 고초로 가득 찬 18년에 걸친 유형의 세월을 빛나는 창조의 공간으로 삼은 비약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비약은 그 어감에서 느껴지는 화려함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곱셈의 논리가 아니라는 점에 더욱 그렇습니다. 가절배 사친 어머님께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이라지만 어머님을 가뵙지 못하고 어머님 또한 편찮으셔서 오시지 못하시니 가절을 맞은 어머님의 상심이 오죽하실까 걱정됩니다. 비록 어머님을 가까이서 뵙지는 못해도 저는 어머님을 항상 몸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 밥 때는 물론 빨래를 하거나 걸레질을 하는 등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 전에 써보내주시던 모필 서간문의 서체는 지금도 제가 쓰고 있는 한글 서체의 모법이 되어 궁체와는 사뭇 다른 서민들의 훈훈한 채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붓글씨에 있었어도 저의 서성인 셈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그 강건하심을 빕니다. 1983년 12월 2일 대전에서 어머님의 자리
병상에 계신 어머님을 가배웠다 하여 어찌 이를 효도라 할 수 있으며 감당치 못해 눈물을 쏟아놓고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람같이 어머님 앞을 스쳐오고 나니 꿈도 같고 생시도 같다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잠시 걸승일 뿐으로 제게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맞고 보내주시는 어머님이 얼마나 대견하고 오뚝하게 저의 마음에 남아있는지 생각하면 가슴 흐뭇합니다. 오남매 다 길러 저만큼 되었으니 이제 흰 치마폭 한 자락 허리에 찌르고 여한 없이 이성 떠나도 되겠다 하시지만 아직 기다려야 할 자식 하나 옹이져서 가슴에 못 박혔으니 모진 세월 독하게 여미어 여든 노구 절골의 병고에도 눈물 한 방울 없이 견디시느니 여겨집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고 생각을 골똘히 갖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의 자리 하나 굳건히 지키게 해주는 옹이같이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기우는 마음은 애정간에 심신을 상하게 한다 합니다. 어머님께서도 부디 평정한 마음으로 어머님의 자리 하나, 겨울철 아랫목의 따뜻한 방석 같은 자리 하나 간수하셔서 저희의 엄마음들이 의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하서 받았습니다. 형수님, 개수님, 그리고 누님들 너무 꾸중 마시고 간호해 주시는 아주머님께도 창졸간에 드리지 못하고 떠난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당부하신 대로 몸조심하고 행실 조심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쾌차하심과 아버님의 강건하심을 빌며 이만 각필합니다.